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립니다. 정가 뒷담화 9월 3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이 윤리위원회, 당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음껏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 징계를 예고를 하고 있죠. 윤리위원회를 조롱을 했는데,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과 박근혜 비대위원 동기입니다. 같이 비대위원을 지냈죠. 그 인연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리위원장에 본인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탁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내가 직접 선임을 했다. 그리고 정말 나하고 친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인을 징계를 하니까 사상 초유죠. 당대표가 징계를 당하니 윤리위원회, 자기가 윤리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그 윤리위원회를 마음껏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리위를 겨냥해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이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자, 이렇게 했는데, 윤핵관, 윤자, 핵자, 윤자, 리자, 위자, 윤리위, 여기에 이 따옴표를 찍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행시를 지은 거죠. 나름대로 삼행시를 지어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그래서 윤리위, 윤리위,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서,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았죠. 윤리위원회가 그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 의원총회, 긴급위원총회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의원들, 당 소속 의원들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윤리위가 거기에 따라서 당 의원총회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죠. 그래서 낸 입장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는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특히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궁부, 절대자, 비겁한 항제 이렇게 지칭한 것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윤리가 징계에 지금 다시 추가 징계에 착수를 할 그 계획입니다. 자, 윤리위원회가 9월 28일 날 소집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8일 소집이 예정됐는데 그때 그 김성원 의원 저번에 수해 복구 작업 나가서 이 비가 왔으면 사진이 잘 나올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김성원에 대한 이 징계를 위한 소명을 듣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그때 이준석에 대한 징계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추가 징계가 되면은 이것은 당헌 당규에 윤리 규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1차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할 때는 1차 징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4단계죠. 경고가 가장 낮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 받은 건 당원권 정지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탈당 권유나 제명입니다. 자, 탈당 권유도 열흘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한다. 자, 그러니 이준석은 추가 징계가 되면은 바로 제명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지금 윤리위를 조롱을 하면서 이것을 또 마치 정치 탄압처럼 몰아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핵심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윤리위원회가 9월 28일 날 소집되는데 윤리위원회 소집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먼저 발표가 되고 경찰이 지금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옥중에서 6번이나 조사를 했죠. 그래서 마무리 수순으로 이준석을 소환을 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기소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이 성접대 이 자체가
이 2013년 그 7월, 8월에 했었기 때문에 알선 수재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제공을 했다는 것이 김성진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20년에 지나버렸다. 자, 그래서 처벌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소를 못할 것이다 했는데, 증거인멸교사는 또 여러 작년 말에 이루어졌으니까는 그 김철근 당 정무실장을 이준석의 이 정무실장을 대전에 보내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는, 그것은 11월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기소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그런데 그것이 또 성접대 이것이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과연 그걸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새로운 게 하나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지금까지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준석의 덜미를 잡을 수 있다. 자, 그 이야기인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이준석 쪽에서 계속 좀 자신을 하는 이 공소시효,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소시효가 엄청 남아있는 그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무고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이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그래서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무고죄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허위사실인 것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려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성상납을 받았는지를 가려야 됩니다. 과연 성상납을 이준석이 받았느냐. 그래야지 실제로 본인이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지금 그 강용석 변호사를 이렇게 고소를 했다면은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게 되는 거죠. 본인이 받았는데 왜 내가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고소를 했느냐.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으면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상납 여부도 기소가 지났지만 사실인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무고죄에 의해서 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성상납은 공소시효가 됐다고 해도 그 무고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경찰은 이준석 쪽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그동안 알려졌던 성상납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자, 이것이 TV조선의 그 기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이겁니다. 성비위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준석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고, 경찰입니다. 그리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 집중 조사 중이다.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강용숙 변호사를 이준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고발을 한 그 사건이죠. 자, 그래서 무고죄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는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들춰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폭로된 성접대 시기가 2013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지만, 강용석에 대한 고발은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무고 혐의로는 기소가 가능하다. 자, 경찰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고죄가 입증이 되면은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실 강용석 변호사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되는 일도 있었는데, 자, 그런 이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한 이준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물론 포괄일제 이 이야기도 나오죠. 2015년 9월에 추석 선물까지 이 김성진이 이준석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은 그 카테고리로 엮으면은 성매매 이것도 성상납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는 것은 무고죄죠.
무고죄는 충분히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자, 무고죄로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고죄 이것 한 방에 이준석은 훅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리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직무정지 또는 경선의 피선거권 박탈, 대표도 못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정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있고 파렴치 범죄가 있고 부정부패 범죄가 있는데 특히 파렴치 범죄 부분에서 이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는 여기에 뭐 강력, 파렴치, 부정부패 혹시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하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 무고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매매, 성상납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무고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매매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법적 처벌은 성매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윤리 규정에 있는 품위 유지 위반, 윤리 규정에 품위 유지 위반이 있습니다. 이준석을 1차 징계했을 때도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품위 유지 위반이 새로운 사실이 더해지면은 1차보다 중징계를 받아서 제명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데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서 다들 예상하지 못한 무고죄 이것 때문에 올가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 경찰의 수사 그리고 윤리위 경찰의 수사가 그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할 수 있는데 9월 28일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경찰의 수사가 발표가 된다면 이준석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지금 윤리위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여기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 강화문인데 밖에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막바지에 좀 소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